네, 그 다음은 저희 이제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저희 택톤 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남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연초가 시작됐는데 벌써 2월 달도 다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2023년 두 번째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뭐 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고요. 거기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 기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장세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미 already priced in 그 많은 악재들. 그래서 어제도 아시겠지만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금리의 어떤 향방들 그리고 FRB의 어떤 그 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거론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또 한 2%씩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도 저 오른쪽에 있는 그 많은 악재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어떻게 보면 연간으로 따질 때 3, 6, 9, 10, 3월 달, 6월 달, 10월 달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었던 어떤 상황들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어지는 강도 자체는 사실 지난해 3월 달이나 지난해 10월 달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최근의 장세의 특징은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악재들의 영향력이 과거에 한 8, 90% 정도 되다가 지금은 한 2, 30%로 가라앉아서 변동성을 일으키는 어떤 요인들은 되지만 시장을 크게 뒤집을 만한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여러 가지 기업들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제일 적합하게 이제 그 상황들을 반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바를. 이 글로벌 에버리지 종목들이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한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한 35% 정도 빠졌습니다. 지난해 말에. 그래서 지난해 말 요 표를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한 6, 7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 재고에 대한 부담, 반도체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한 5만 천 원 정도까지 이제 확 밀렸던 겁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제 밀렸죠. 근데 그나마 다시 상승을 했고 또 이번에는 4분기 실적이 1, 2월 달에 이제 1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문제는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보다도 이게 저점으로 치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반도체 좋지 않고 삼성전자 골치가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두 번 정도 이 회사를 이제 흔들리게 했지만 실제로 저점은 올라온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심리적인 것도 있고 상대적인 강도도 있겠지만 주가가 너무 앞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펀더멘털이 너무 늦게 따라온다든지 이런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난해 하락의 속도, 하락의 규모 같은 것들이 너무 앞질러 오다 보니까 주가가 훨씬 더 프라이스드가 돼서 오버 프라이스드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좀 뒷받침하는 게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드러나는데요. 이 주황색 선이 주가 그래프입니다. 주가 수익률 그래프고 파란색 선이 이제 12개월 넥스트 해서 이제 어닝 포캐스트 하는 그로스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파란색 선하고 주황색 선하고 이 간극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반응의 속도들 그리고 선행성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하게 주가가 훨씬 더 선행을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상치나 어떤 실적치는 뒤따라오게 돼 있죠. 지금 맨 오른쪽 한 2022년 말부터 2023년도에 이 두 가지 상황들이 파란색 선하고 주황색 선이 굉장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물론 이 관계에서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이 변곡을 할 때는 우리가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과거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8, 9년도 금융위기, 2014년도에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다시 한번 표를 잘 들여다보시면
그런 것들을 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선행성인데요. 지난달에 제가 보여드린 표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주가, 경기, 실적.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물론 주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속된 말로 마바라 같은 이런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주가의 선행성이 없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왜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실적의 흐름은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겁니다. 지금 흐름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 정도 저점을 한 번, 두 번 정도 올려 있는 상태고 이런 것이 주가의 선행성이고 이 선행성에 따라서 경기나 실적이 생각보다는 불편하지 않으면 주가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반등을 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많은 악재 그리고 전쟁, 물가, 인플레, 긴축, 경기 침체 이런 것들에 대한 프라이스는 돼 있고요.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새로운 용어들에 대한 프라이스는 프라이싱 중입니다. 프라이스드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용어냐면 저도 처음 들었는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될 거냐, 침체될 거냐를 떠나서 노 랜딩이란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셔야 됩니다. 노 랜딩, 무착륙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연착륙도 아니고 경착륙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란 얘기죠. 이런 얘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침체나 둔화를 생각하다가 의외로 너무 강력한 모멘텀이나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하고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치면 1969년 이후에 최저의 실업률입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긴축을 동원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또 기업들이 이제 고용을 줄이면서 사실 실업률 자체가 조금 스무딩해져야 되는데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더 강고한 견조한 것들을 보이고 또 놀랍게도 미국 GDP의 70%를 가지고 있는 소비가 11월, 12월, 1월까지 계속 스프라이즈를 보이고 있는 거죠. 어제도 보면 실제로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이 지금부터는 반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비해 지면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면 금리 인한다. 사실 이 상황들이 거의 2분의 1씩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용어들이 막 나와요. 지난해 아마 금리 인상 속도나 이런 걸 봐서 굉장히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이런 용어들이 나왔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용어들입니다. 챗 GPT. 뭐 요즘 많이 아시겠지만 덜어서 이게 언론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용어들이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GPT가 뭐냐, 뭐 챗 GPT가 뭐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적 혁신으로 시작 지점에 있는데 벌써부터 이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은 반응을 하는 거죠. 주식 시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에서도 이 관련되는 기사나 내용들이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눌렸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제는 무감각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지금 뭐 월간 단위로 이제 활성화된 그 유저들이 한 1억 명 달성에 걸린 시간이 뭐 2달밖에 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챗GPT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가입자의 가입 속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 기반 위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챗GPT 정도의 어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아져서이기도 하지만 AI라는 기술이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컴퓨팅 연산 능력이란 것이 또 1, 2년 지나서 급격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의 어떤 GPU V100이라는 칩이 계산할 수 GPU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1초에 125조 번을 어,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새로 나온 게 A100인데 그건 한 1초에 312조 정도를 연산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챗GPT를 이제 가동시키려면 한 V100 정도가 한 만 개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와 힘든 컴퓨팅 영상 능력을 가지고 뭔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사전적으로 학습한 단어가 한 3천억 단어고 문장이 한 5조 개 정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문장을 얘기를 할 때 그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딥러닝 소프트웨어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니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도 돈이 많긴 하지만 1조, 2조, 10조 이런 것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구글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빅텍이라고 하는 메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 챗GPT 사실은 AI 기반의 굉장한 컴퓨팅 하드웨어의 스포트를 받고 있는 이 기술이 실제로 인터넷 그다음 모바일 자율주행과 함께 병행해서 굉장히 새로운 기술로 어떤 방향성을 틀고 있다는 것을 돈 투입하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난해부터 굉장히 큰 돈들이 움직이고 있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단한 회사들이 전부 이 기술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1조, 2조가 사실 장난이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물가나 인플레 그다음에 긴축 이런 것들에 굉장히 면역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와 떠나서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용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모든 지상 언론에 이제 그 풍선, 중국의 풍선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 간에 굉장히 첨예한 대립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서로 굉장히 험한 말들도 오가는데 그 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CATL이란 글로벌 넘버원 하는 배터리 회사하고 포드 미국의 굉장히 유수한 자동차 회사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급급한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서로 합작을 해서 공장을 만드는 거죠. 공장을 만드는데 한 40만 대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뭐 몇만 대 생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40만 대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뭐한 4조 넘는 돈이죠. 이 공장을 만드는데 제가 제일 의심이 가는 대목은 CATL이 별로 얻는 바가 없어요. 대부분 포드나 미국 업체에 유리한 어떤 조건들인 것 같은데 이런 계약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뭐 갈 길은 멀지만 합작 공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 새로운 겁니다. 미중 간의 갈등, 미중 간의 뭐 이런 첨예한 대립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새로운 빈틈이 하나 생긴 거죠. 균열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시장을 어, 새롭게 봐야 되는 어떤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이렇게 프라이스 된 어떤 재료들, 그리고 새롭게 프라이싱 되는 어떤 뉴스들, 재료들, 용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켓은 경제도 안 좋고 기업 실적도 아마 2분기까지는 좋지 않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금리와 관련된 사항들도 좋지 않겠지만 이것 올해 같은 경우에 경제는 뭐 침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시장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적어도 걱정을 덜 해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 호조라고 하면 뭐 침체 우려가 감소되는 거고 경기 둔화라고 하면 또 금리 인상 우려가 감소되는 거고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가나 사실 우리가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는 상황이죠. 이럴 때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럴 때는
프라이스된 어떤 그 상황들보다도 굉장히 뭐 이례적이고 좀 낯설고 좀 희미한 새로운 어떤 사건들이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초점을 둬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기술이든 산업이든 또는 새로운 용어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할 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죠. 저희들이 실제로 한 10월 달부터 인제 전에 10월 달부터 이 웨비나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로봇과 관련된 회사들을 사실 10월 달부터 편입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상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조금 지연돼서 이어지고 있지만 아주 희미한 거지만 한 4 개월째 드디어 시장에서 로봇 뭔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로봇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에서 돈을 넣었다는 거죠. 돈을 넣으면 방향이 쓰는 거고 그게 그냥 어 내가 돈을 넣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돈을 넣었을 때는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넣고 구글이 돈 넣고 어디다 넣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상반기에는 신흥국들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하고 또 미국 시장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달러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걸로 생각하고 또 미국 시장의 어떤 굉장히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미국 시장 편입비를 계속 늘려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비. 포트폴리오의 추가적인 내용은 아시겠지만 미국도 뭐 로봇이라든지 공장 자동화 사업, 그다음에 기업에 투자하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된 메드텍 회사들을 편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통신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로봇 회사들을 계속 1%, 2%, 3%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요. 한국은 사실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콘텐츠,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OLED 관련된 여러 가지 디바이스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럽은 산업 로봇, 반도체들이 새롭게 추가된 포트폴리오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냥 자료인데요. S&P 500 20년간 투자했을 때 이게 좀 뭐 너무 긴 투자라서 별로 마음에 안 와닿겠지만 연평균 한 1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연평균 10%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연평균 9.76%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20년 중에 어 열흘에 굉장히 중요한 상승의 날에 매가 없었다면 이 연평균 수익률이 바다로 뚝 떨어집니다. 20년 동안 한 30 정도 되는 베스트 데이즈에 내가 그 시장이 없었다면 연평균이 제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뭐 더 차상위로 가서 뭐 한 달 없었다거나 아직 3달 없었다거나 1년 없었다가 하면 전부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장기 투자도 어렵고 단기 투자도 어렵고 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 이렇게 뭐죠? 요동들이 많고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언제든 보상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이 한눈 파는 사이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시장에 좀 뭐 목매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목매라는 얘기는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고 그 기회들을 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짧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기다림의 보상을 사실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시장이 남아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게 맨 마지막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몇 가지 여쭤보면은 미국 경기는 왜 이렇게 좋은 건가요? 그리고 달러가 지금 최근에 한 5% 정도 이번 달에만 음, 원화 대비 움직였는데 예, 예. 그럼 미국 경기가 왜 좋은 부분하고 그럼 아까 얼핏 말씀하실 땐 달러 강세 추세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의 흐름이나 환율의 흐름은 조금 심리적인 요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의 매크로 변수나 기타 여러 가지 경기와 관련된 진단된 자료는 그리고 금리의 영향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측력이나 정확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 금리가 약간이라도 1~2%라도 좀 주춤한다 싶으면 환율이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과하게 원 강세가 됐다가 다시 되돌리는 과정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는 지난해부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자료들을 읽어봤을 때 미국 경기가 깔아는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음. 없고 오히려 그 시장에서 느끼는 공포, 침체, 둔화, 경착륙 이런 것들이 나왔지 실제로 매크로 변수들의 연결선상은 계속 미국 경기 자체가 실업률이나 소비 판매에서 11월, 12월 그 지표 보시면 다 나옵니다. 거기서 1월까지 이어질 때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건전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거고요. 이것들이 너무 달러 약이 또 확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런 상황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2분기, 3분기를 봐서도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미국 마켓은 좀 조용할 수 있지만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계속 좀 견조한 흐름이었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환율 변동성이 있었지만 다시 되돌림이 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해를 하면 특히나 되겠네요. 환율 변동성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있는 거고요. 사실 그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신흥국 쪽인데 신흥국에 뭐 중국의 팬데믹 방역이 갑자기 또 스탑을 했다든지 또 기타 커머디티나 이런 데서 사실 좀 붐업이 일어나서 달러가 확 이동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달러는 계속 강세 기조를 뭐 1,300 위로 올라왔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다시 1,350원 뭐 이 정도에서 이상에서 유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스파이 풍선 이런 얘기도 얼핏 해주셨는데 미중 갈등은 일단 최근에 좀 완화되는지 긴장이 강화되는지 좀 헷갈리는 국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인제 한 뭐 많이는 아니지만 2-3년 정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들에 대해서 인제 계속 제가 리포트도 쓰고 관련된 코멘트들도 해석을 해 드리는데요. 어 이번 풍선과 관련해서도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그게 뭐 들었는지 너희들이 중국 애들이 밝히지 않으면 미국 놈들이 혼낼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바이든이 블링컨과 왕이를 만나게 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지만 긴밀한 대화는 계속 오고 가야 된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죠. 실제로 우리가 지난해 대만 정도까지 갔을 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서로 이제 갈등만 증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러시아나 이런 친구들한테 더 압박을 가하지 중국은 사실은 쪼끔 더 스무딩해진 거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위협되는 게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의 그 상장된 회사들이 폐지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실제로 이거는 실무적으로 지난해 말에 그게 완료가 돼서 공개되고 투명하게 되는 걸로 다 얘기가 됐고 제가 제일 미중 간의 관계에서 대땅트가 온다라고 결국에 짧은 기간에 온다라고 느끼는 거는 어 미국 대선 전 한 6 개월 전까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중국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많은 일이 있겠지만 앞으로 한 6 개월 정도는 미중 간의 관계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또 대땅도도 좀 만들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도 쪼끔 열어야 되고 아까 CATL과 포드 같은 상황들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냐 안 되냐는 벌써 1년 전부터 포드하고 CATL이 합작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훨씬 더 따뜻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미중 갈등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완화되는 국면이다. 글로벌 증시에는 좋은 거죠. 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택돈 투자자문은 매월 이렇게 정기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가 가진 투자 아이디어들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자료나 이런 웨비나 영상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또 나중에 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2월 택톤 정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